이번 시간은 대형주 위주, 그리고 또 의미있게 상승한 종목들 위주로 잠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실적을 10월 27일 발표했습니다. 그 당시에 매출이 3% 증가, 영업이익은 31% 하락, 당기순이익은 23%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좋다고 말 못하는데, 최근에 주가 움직임으로 보면 기관이 매수가 들어오고 외인도 매수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이 일반적으로 주가 비싼 상황에서는 매출 정체, 영업이익 하락하면, 매출 정체 중에 영업이익 하락하면 주가는 떨어지는 게 거의 공식처럼 되는 건데요. 최근에 이제 낙폭이 좀 과한 거죠. 거의 이제 8, 9만 원짜리가 거의 5만 원 아래까지 떨어져, 5만 원, 한 5만원에서 5만 5천원 사이까지 떨어졌으니까 굉장히 많이 하락한 상황에서 이거 이제 저가 매수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기관 외인이 매수 상황이었고요. 이 꼭지점에서부터 매수한 사람은 항상 개인이죠. 그리고 그 꼭지점부터 매도한 사람은 기관 외인이 계속 매도한 다음에 최근 한 9월 하순경부터 외인이 매수를 시작했고요. 기관도 최근에 매수가 시작됐어요. 보시면 그쵸, 최근에 매수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지금 외인 기관이 매수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실적이 안 좋은 걸 무시하고 과하게 하락했다고 판단했겠죠. 그래서 오늘도 기관 외인이 거의 뭐 3,800억 이상을 매수했으니까요. 그래서 개인은 주로 매도치고요. 저희가 만약 이 정도에 한 5만 5천원에서 6만원 매수했다 쳐요. 그러면 뭐 당연히 홀딩 하는 거죠. 기관인 양매수 상황이니까요. 근데 또 이제 보통 항상 이렇게 되지 않고 또 주가가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단기 매수해서 수익 내고 매도 치고 이런 경우를 반복하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제대로 매수가 들어와요, 보통. 그래서 이제 주가가 과하게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이때 매수한 분도 이때 매도 안 했으면 이제 하락을 맞는 건데, 이때하고 지금 몇 개월 전에 좀 다른 게 최근에 이제 양매수가 들어온 상황이고, 그 때문에 또 과하게 하락했다고 판단된 외인 기관이 매수 중이기 때문에 가급적 이 아래 가격에 매수했다면 홀딩하는 게 보통 현명하죠. 물론 이제 주식이라는 것은 보통 가치 투자하냐 차트 매매하냐도 구분할 필요가 있고, 어떤 종목은 실적이 일정하게 되는 게 예측이 되고 어떤 종목은 실적이 잘 예측 안 되는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기업을 사라를 알고 매수하는 것은 괜찮죠. 근데 전혀 생각 없이 사는 건 의미가 없고요. 삼성전자는 최근에 지금 5분기 연속 매출 연금 증가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 이번 분기 실적은 매출 정체고 영업이익 하락하고 또 이제 뭐 내년에 안 좋단 말이 있긴 해요. 근데 이제 보통 보면 2년 전에는 거의 4만 5천 원 아래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작년에 9만 6천 원까지 한 100% 정도 올라간 상황이고, 최근에 또 이제 거의 뭐 한 40% 이상 떨어졌으니까요. 과하게 떨어졌다 판단한 기관 외인들이 먼저 매수가 들어간 상황인데, 지금 어제 미국 장이 되게 좋았잖아요. CPI 지수 영향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뭐 삼성전자는 지금 370조예요, 시총이. 그래서 우리나라 뭐 20-30%를 항상 차지하는 종목이니까 전체 시총은. 삼성전자를 잠깐 보시면 순차입 부채가 86조, 90조, 100조, 105조, 최근 3년 동안 증가 안 했어요. 그쵸? 거의 증가 안 했죠. 2018, 19, 20은 증가했지만, 정체 상황이고, 뭐, 최근 수치로 따지면 괜찮은 거죠. 지금, 그쵸? 거의 마이너스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반면에 이제 과하게 떨어졌다고 판단해서 올라간 거니까, 아마 5만 5천 원 전후 매수하신 분 홀딩 해야죠. 당연히 홀딩 하는 거예요. 물론 다시 떨어질 수 있죠. 그냥 보통
산다고 바로 올라가면 그게 주식투자가 아니죠. 한번 이제 사놓고 한번 떨어지기도 하고 마이너스 다치기도 하고, 근데 실적이 이제 기간이 지나가니까 실적이 다시 또 괜찮고, 아니면 실적이 뭐 아주 정체 중이라도 과하게 떨어진다고 인식이 들면 누군가는 사서 올리는 게 이제 주식색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뭐 오늘도 딱 보시면 보이지만 최근에 유행기간이 양매수예요. 양매수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뭐 6만원 전후나 6만 5천원, 뭐 6만 5천원에서 6만원, 6만 5천원, 한 5만 5천원에서 한 6만원에 매수했으면 그냥 홀딩 해야죠. 홀딩 하는 게 현명하죠. 왜냐면 이분들이 괜히 매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번 종목은 LG 에너지 솔루션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이 작년 동기에 비해서 89% 증가,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했고요. 지배지분 순이익도 흑자 전환했습니다. 좀 이제 보시면 바로 알겠지만 영업이익이 5천억이니까 매출 대비 7.6천억 대비 10%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약간 박리담회로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매출 증가는 되게 호재인 거죠. 그리고 보시면 이제 지배지분 순이익도 보시면 영업이익 대비 되게 적잖아요. 이게 비지배 영업이익에서 좀 안 좋은 거죠. 그걸 우선 아시면 좋겠고요. 이게 쉽게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보시면 최근 매출액도 보면 뭐 작년 동기 4조 4천억, 올해 1분기 4조 3천억, 올해 2분기 5조, 그 다음에 이제 7조 6천억이 나왔으니 되게 많이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원래 작년에 적자였다가 올해 1분기, 2분기 영업이익이 지금 적자에서 흑자 등 작년 3분기가 적자였네요. 그러니까 올해 3분기는 흑자로 됐고요. 작년 4분기 700억 영업이익이, 올해 1분기 2,500억, 올해 2분기 1,900억, 올해 3분기가 지금 5,200억으로 되게 많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회사가 발전한 건 확실한데 매출 증가하는 거 보니까 매매하는 건 좀 다른 문제잖아요. 매매하는 건 좀 다른 문제예요. 지금 IPO에서 돈이 이제 많이 들어와서 지금 자본이 19조죠. 근데 이게 문제 시총이 1,140조예요. 상장은 얼마 안 되는 기업인데 매출은 증가하는 건 확실한데 자본 총계 대비 너무 비싼 거죠. 근데 왜 주가 올라가냐? 그걸 알아보는 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할 행인데, 최근에 이제 최근 7월 달에 35만 원 찍은 다음에 지금 62만 9천 원까지 올라갔어요. 보시면 이제 주로 올린 사람은 외인인데요. 진짜 외인 같긴 하거든요. 왜냐면 오늘 금액 자체가 차원이 다르잖아요. 금액 자체가 뭐 하루에 몇백억씩 매수를 오늘도 740억, 어제는 1,000억을 매수했어요. 그래서 뭐 가짜의 외인이라 하기는 좀 힘든 상황인데, 저희가 이제 매수할 땐 또 이제 다른 문제니까 이분들은 이제 자기 돈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고객 돈을 하는 건데, 이제 올라가긴 하는데 이제 떨어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으니까, 아무리 지금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을 예측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5천원 예측할 수 없으니까 주가 올라갈 때마다 이제 걔는 매도 친 거고, 뭐 기관도 뭐 쉽게 매수 못 들어가죠. 보니까. 그렇죠. 워낙 비싸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누가 매수하냐, 누가 왜 오느냐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나와봤자 20조, 자본이 지금 20조 되는 건데 시총이 지금 140조니까 한 퍼가 PBR 한 7 되는 거거든요. 7. 근데 이제 그거에 비해서 매출액 증가한 것은 되게 긍정적인데, 영업이익 나오는 거 보면 쉽게 매수 못 들어가는데, 이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는 만약에 저희가 이때 매수한 것 자체가 저는 이제 매수 못 하겠 텐데, 누군가 매수 왔다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아니면 지금 매수할 가치가 있냐, 이거 판단하는 게 좀 그나마 할 수 있는 건데, 만약 여기 매수를 했어요. 근데 아직 실적을 모르고 아니에요. 3분기 실적. 근데 막 주구장창 매수해. 그래서 이 가격을 이제 벗어난 거예요. 35만 원을 벗어났어요.
근데 계속 올라가는 뭐 주가는 원래 오르는 내려가지만 주가 이게 무식하게 매수하잖아요. 근데 예전에 기억나는 게 TCK가 그런 게 있어요. TCK가 실적이 아직 확정적으로 좋아진 게 안 보이는데 외인이 막 엄청나게 무식하게 매수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실적 까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올라간 거죠. 그게 이제 이 수준보다 훨씬 많이 올라간 상황인데, 그래서 알고 매수하는 건가? 그렇게 의심됐던 상황이 있거든요. 물론 TCK는 외인이 워낙 많은 종목이죠. 지금은 더 많고 실적이 계속 좋아졌으니까요. 그 이후로도. 만약에 저희가 이때 저는 이제 매수 못할 것 같은데, 이때 매수했으면 외인이 이렇게 무식하게 매수한다 그럼 가만히 기다려보고 이 가격은 안 올 거니까. 근데 실제 또 잘 나오면 또 외인 입장에서는 잘 나오신 거 매수할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이 종목은 또 유통 주식수가 워낙 적어요. 보시면 LG화학이 거의 81% 매수 보유 중이고, 연기금이 5% 매수, 5% 보유 중. 이게 86%, 거의 87%가 특정이 매수한 상황에서 외인이 5% 하면 거의 90몇 %. 나머지 지분 갖고 개인과 기관이 좀 갖고 있는 건데, 그래서 적은 금액 매수로도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매수를 못하고 그냥 보고 있지만, 이때 매수하신 분은 좀 어떻게 보면 무식하게 매수 중인데, 외인이 이분들이 매도치 기간까지 홀려하는 게 좋겠죠. 기관은 연기금을 사지만, 연기금이 사는 게 아니라 연기금을 운영하는 사람이 사겠죠. 연기금은 약간 좀 눈먼돈 같은 개념이라서 쉽게 매수 못 들어갈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당연히 지금도 영업이익 따지고 그러면 매수 못하죠. 5천억에서 곱하기 4에서 2조 나온다 해도, 이게 2조 나온다고 치더라도 영업이익 순이익은 아니잖아요. 근데 영업이익 순이익이다 하더라도 2조에 140점이면 70이잖아요. 퍼가 2조에 퍼가 거의 70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 못합니다, 이거 솔직히. 그러면 이제 주가 올라가는 거 찾아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좀 더 지켜보죠.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근데 이 종목은 보시면 영업이익률이 형편없어요. 지금도. 그렇죠. 10%가 안 나오는 종목이니까. 이런 종목이 박리담회로 파는 건데, 워낙 매출액이 증가하고 영업도 중간 상황이니까 외인이 올린 것 같긴 한데, 영업이익률도 낮고, 이런 세계는 가치투자로 접근 못할 업종 같긴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지켜보죠. 저희가 어떻게 되나. 그러고요. SK 하이닉스 잠깐 볼까요? 최근 3분기 실적이 매출익이 7% 하락, 영업이익의 60% 하락, 당기 순이익은 66% 하락으로서 꽤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주가가 지금 아주 비싼 상황은 아니니까 최고점 대비 한 40% 좀 덜 떨어진 상황이죠. 근데 이제 많이 떨어진 상황이니까 그 외인이 지금 51%예요. 최근에 외인 매도하는 상황, 외인 종목이죠. 그냥 51% 외인이니까. 근데 최근에 보시면 한 1년 정도 보시면 외인이 매도 상황은 아니고 기관은 좀 매도하고 개인은 사다 파다 하는 거죠. 이제 지금 어젯밤에 미국 장 중에 지금 기술 관련 종목들 이런 건 다 날라갔잖아요. 되게 많이 올라갔는데, 이게 실적이 보시면 이게 1, 2분 실적까지는 꽤 괜찮았어요. 작년부터 1년 동안 지금 매출 영업이 계속 증가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괜찮았고, 근데 이제 3분기 실적 안 좋고 지금 반도체 업황이 안 좋다는데, 그건 정확히 모르는 거죠. 예측을 하는 거지만, 이제 그거에 비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 떠나서 수치로만 따지면 ROE 15 나오고 영업이익 20% 나오면 보통 PBR 1.0 전후면 그냥 매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 종목 상황이에요. 보통 이 종목도 보시면 지금 2019년도, 2020년도에는 좀 안 나왔죠, 실적이. 근데 이제 작년 올해 2분기까지 실적이 꽤 잘 나온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눈에 띄는 종목일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저는 이제 이 종목을 매수를 안 했는데, 지금 최근에 다시 외인이 다시 매수 들어와서 매수 중인데요. 근데 이제 수치로 보면 그냥 1.0 전후니까
뭐 엄청 비싼 상황이 아니죠. 매수할 만하죠. 근데 이 종목은 뭐 제가 이제 IT 반도체를 매수를 안 하고 있으니까요. 뭐 가장 큰 이유는 마음 편한 투자를 하기 위한 건데요. 실제 뭐 급락하고 그런 급락하는 상황을 제가 이제 좀 싫어하니까. 이 종목 잠깐 보시면 영업 활동 흐름이 6조, 12조, 19조인데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이 보시면 만만치 않죠. 6조 나갈 때 13조 나오고 6조 들어올 때 13조 나오고 12조 들어올 때 10조 나오고 19조 들어올 때 13조 나오고 올해 2분기까지 9조 들어올 때 한 10조 나갔으니까 뭐 들어온 돈 나가온 돈 쌤쌤하면 그냥 쌓이는 돈 없어요. 그리고 이제 배당이 그냥 거의 한 6천억에서 1조 2천억 정도 나오는 거고 그래서 당연히 뭐 현금이 쌓이긴 한데 이때 보시면 이게 지금 뭐 68조짜리거든요. 68조. 그러니까 현금 자산이 한 10분의 1 정도 있는 거라서 뭐 그렇게까지 재무 상태로 따지면 좋은 상황은 아니죠. 근데 워낙 대표적인 기업이고 하니까요. 뭐 삼성자고 SK하이닉스는 워낙 반도체 대표 기업이니까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긴 하죠. 저희 이제 IT 반도체 매수를 안 하더라도 지수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종목이죠. 외인도 뭐 지금도 뭐 거의 보면 외인이 지금 거의 최고 비중이에요. 그쵸? 51%니까 참 이게 쉽지 않은 투자처인데. 근데 뭐 올라갈 타임, 떨어질 타임을 다 안다면 뭐 매매 못할 건 아니죠. 기관에는 그걸 아니까 돈의 힘으로 올리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는데 아무튼 지금 엄청 비싸다고 말 못하죠. ROE 15 지금 실적이 좀 떨어졌으니까 ROE 10 정도 나올 수도 있겠네요 올해. 그래서 많이 떨어진 상황인데 주가가 너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쉽게 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만약 주가 뭐 비싼 상태에서 실적가 안 나오면 주가는 여기 없이 뭐 주가 떨어지겠죠. 근데 이제 많이 떨어진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떨어지고 횡보하면서 왔다 갔다 하네요. 오르락 내리락. 아무튼 뭐 비싸다고 말 못하겠네 현재 주가 상황이. PBR 밴드 잠깐 보시면 최근 5년 동안 저 가장 낮은 PBR이 0.68, 비쌀 때는 1.68까지 올라가고요. 0.86 저 가장 낮을 번은 0.86, 0.83이고 비쌀 때는 1.61까지 올라갔었네요. 그쵸? 그러니까 이 종목이 2.0으로 올라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SK하이닉스가 지금 1.0 정도 되니까 뭐 실적이 앞으로 뭐 3분기 개선될 수 있죠. 개선돼도 100% 이상 올라가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실제 지금 좋아진 게 아니라 안 좋아졌으니까. 그러니까 이 종목을 사서 몇십 프로 먹겠다. 그건 나쁜 거라 말 못 하겠는데 뭐 2020년 장처럼 막 100% 이상 먹겠다. 쉽지 않은 게임이죠. 실적이 뭐 안 나온 상황인데 예정 고가를 때리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판단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뭐 워낙 대표적인 기업을 뭐 제가 나쁘게 말할 건 아니죠. 대표적인 기업은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LG화학입니다. 매출액은 33% 증가, 영업이익은 23% 증가, 당기순이익은 5% 증가입니다.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을 80%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실적이 연동이 되겠죠. 그래서 실적이 잘 나왔고요. 근데 이 의외로 보면 ROE는 낮아요. 보시면 그쵸. 최근 2018년도, 19년도, 20년도에는 ROE가 10이 안 나오고요. 작년부터 ROE가 18이 나왔고 1, 2분기는 매출 증가하지만 영업이익이 하락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3분기에 좀 연동해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연동되기 때문에 매출 영업이익이 꽤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 종목 보시면 외인이 비중이 48%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시면 주가는 많이 떨어졌었지만 외인은 거의 매도 상황이 아니에요. 기관도 거의 매도 상황이 아니고 개인만 최근에 이제 주가 올라가니까 매도했고요. 그래서 그 자회사가 물론 이제 분할하는 게 되게 악재인데 전체 이제 매출 이런 게 연동되니까 계속 실적이 증가할 게 뻔한 종목을 비중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48%잖아요. 그걸 매도 치는 것도 쉽지 않거니와 매도 칠 이유도 잘 없는 거죠. 실제 잘 나오면 어차피 이제 주가 올리는데 정당 사유가 생기니까. 그래서 최근에 지금 오늘 외인이 470억, 기간은 310억 매수해서 6% 올렸네요. 그렇죠. 저번 주도 올리고, 그래서 지금 밑점 대비해서 밑점이 지금 3월 달인데 그 대비해서 거의 68% 올라서 꽤 올라온 거죠. 이게 당장 영업이익이 안 나오더라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매출이 증가할 게 보이기 때문에 결국 그게 매출 증가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영업이익도 증가하고 그걸 예측되기 때문에 쉽게 매도 못하고 그냥 계속 어떻게 보면 최근에 매수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매도는 안 하죠. 매출 증가할 게 보이는데 매도할 일은 없고요. 가장 최근에는 지금 10월 한 26일 경부터는 유행기한이 양매수를 많이 하죠. 그래서 지금 계속 주가가 올라간 상황에서 50만 원대에서 지금 70만 원까지 올라갔네요. 이런 투자는 정말 투자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매출이 뭐 확정적으로 증가하더니 영업이 확정적으로 증가한 것도 아니고 또 주가도 싼 것도 아니고 PBR을 보면 2점대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ROE PBR 파워 관계를 따져서는 쉽게 매수 못하는데 이 외인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차원을 떠나서 뭐 올릴 힘이 있으니까 주가를 올릴 만한 정당한 사유가 부여되면 올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가격이 좀 무시하고 가격수는 그냥 비싼 거죠. 비싼 건데 매출 증가할 거니까 주가가 올라간 정당 사유가 있다. 이런 답답한 방식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참 쉽지 않은 저희 같은 가치 투자자들은 이렇게 이제 뭐 수익성 대비 싼 종목 현실화 안 됐으니까 수익은 아직 그런 걸 찾지만 뭐 기관들이나 외인들은 상당히 많은 퍼센트로 탑다운 방식을 용인하기 때문에 실적이 증가할 걸로 예상되면 좀 비싸더라도 그냥 주가 올리고 실적 잘 나면 또 올리고 이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은 방식이거든요. PBR이 지금 뭐 보시면 뭐 지금 계산하기 좀 쉽지 않은데 이게 보시면 최근 PBR이 1.1까지 잠깐만요. BPS가 31만 원이거든요. 31만 원이니까 PBR이 1.1까지 떨어진 적이 없어요. 보시면 올해 여긴 잘못된 것 같은데 31만이 BPS면 계산하기 좀 쉽지 않은데요. 아무튼 최근에 저점 친 다음에 지금 외인이 최근에 매수하고 기관도 매수하고 해서 주가를 많이 올렸네요. 실적은 괜찮은 편이고요. 또 예전 작년 고가에 100만 원보다 50만 원이니까 2분의 1 토막 났잖아요. 근데 종목 이제 선거를 좀 제가 최대한 많이 보려고 하거든요. 나중에 이제 뭐 유용할 것 같아서.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 2분의 1 토막 나는 이런 게 최소한 2분의 1 토막 나는 가격대에서 매수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실질적으로 실전에서는요. 2분의 1 토막 난다는 것은 기존 보유자들 그냥 거의 뭐 굉장히 괴로운 상황이죠. 그래서 2분의 1 토막 나야지 한다는 게 아니라 1토막 이상 더 나은 종목씩 고르는 게 더 유리하죠. 왜냐면 이게 100만 원이 50만 원 되는 50% 하락이지만 50만 원이 100만 원 되면 100% 상승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수익률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적절하게 이제 어떤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그렇지만 어떤 특정한 경우에 활용한 건 되게 유의미해요. 그러니까 이제 종목을 많이 보고 많이 매매를 해보면 알게 되는 상황인데, 아무튼 LG화학은 실적이 잘 나와서 뭐 주가 올리는데 뭐 큰 하자 없이 올리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네이버를 좀 보죠. 매출액은 19% 증가, 영업이익은 5% 하락, 당기순이익은 28% 하락.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 같으면 매출 증가해도 영업이익 하락하고 당기순이익도 하락하면 보통 주가는 떨어지죠. 비싼 상황에서는. 근데 이 네이버가 좀 많이 하락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다른 거죠, 지금. 이게 지금 ROE 이런 개념으로 따지면 접근을 못할 정도에 ROE 안 나오니까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본주가 너무 커져서 웬만큼 영업이익이나 영업이익이 커지고 뭐 순이익이 커지지 않은 이상 ROE는 크게 나올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주가 너무 하락했어요. 무작정 하락하면 외인이 지금 아직도 49% 갖고 있는데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죠. 그래서 최근에는 외인도 그렇게까지 매도 치는 상황 아니고, 어떻게 보면 주가가 지금 많이 올라온 상황 아니기 때문에 크게 누가 매도한다고는 말 못하겠네요. 근데 이제 오늘 11월 11일에 그 기관외 양매수로 해서 9%나 올랐네요. 되게 많이 오른 거죠. 워낙 낙폭이 크니까 이게 거의 3분의 1토막, 한 15만원 정도 되면 3분의 1토막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낙폭이 컸던 거고, 거의 PBR 1.0, 14만 2천원이 PBR 1이니까 거의 PBR 1.0 가까이까지 갔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지금 뭐 굉장히 많이 올라온 종목 많죠. 뭐 카카오도 마찬가지고요. 네이버도 오늘 거의 9%니까 최근에 뭐 이렇게 올라온 적 있나 싶네요.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 주에 거의 10% 이상 올랐네요. 그렇죠. 아무튼 그런 거죠. 보통 그러니까 미국장이 워낙 어제 좋아서 지금 과대 납폭을 기록한 종목들은 주가 상승률이 두드러졌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과도하게 떨어진 종목들은 또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보시면 네이버 대차 잔고를 보시면요, 최근에 굉장히 많이 증가했잖아요. 지금 굉장히 많이 공매도가 좀 심한 상황이었죠. 공매도 심한 상황인데 이제 장이 좀 좋아지니까 이걸 뭐 상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차피 빌린 거니까. 그래서 오늘 보시면 공매도가 거의 0.71%도 적죠. 공매도를 거의 안 치니까 뭐 지금 뭐 저야 이제 개인적으로 네이버를 매수를 보유 중이 아닌데요. 워낙 이전에 샀던 사람들은 장이 좋아지니까 매수하고 싶겠죠, 당연히. 오늘 보시면 연기금 뭐 기관이 거의 1000억 42억을 매수했네요. 외인도 220억. 그래서 개인이 1200억 매도치고 하루 만에 굉장히 많은 거네. 뭐 거래량도 300만 주로서 최근에 뭐 가장 많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오늘 장을 제가 한번 쭉 훑어봤는데 의미 상승한 종목이 꽤 많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2020년도 3월 달에 밑점 때리고 그 다음부터는 쭉 1년 내내 올라갔잖아요. 대부분 종목이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랬으면 좋겠네요. 저도 뭐 마이너스 진 종목이 많아서. 그래서 아무튼 네이버는 비싸면 주가 올라갈 수 없는데 지금 너무 쌌기 때문에 반등을 준다고 표현한다면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 카카오도 15% 증가해서 이렇게 큰 상승이 있었나 싶긴 한데, 최근 이제 매출 발표했는데 매출이 30% 증가, 영업이익은 25% 증가, 당기순이익 65% 하락했죠. 그래서 매출 영업이익은 좋아졌는데 당기순이익이 안 좋아졌죠. 보면 영업이익이 1200억 나왔는데 당기순이익이 700억 나온 건 비영업이 안 좋았던 거죠. 그렇죠? 물론 이제 자회사가 좀 안 좋은 상황이 많죠. 그래서 그런 건데 카카오는 좋은 게 맞아요. 물론 이제 뭐 질적인 면에서 뭐 오너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리스크보다는 좀 좋게는 볼 수 없죠. 계속 서민들이 밀접한 업종에 잠식해 나가니까요. 이제 재무상으로 보면 계속 매출이 계속 증가한 기업은 좋은 거예요. 그렇죠. 매출도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계속 증가 중이고, 이제 최근 1, 2분기 좀 정체 중이 했지만요. 이제 과학의 주가 떨어진 거니까. 근데 싸다고 평가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근데 뭐 최근에 외인이 계속 매도 상황이었고, 지금 최근에 기관이 좀 매수 들어간 거고요. 개인은 이제 최고 꼭지점에서도 샀고 지금도 사고 거의 반토막이 더 났죠. 보시면 17만 원대가 최고점인데 지금 최근에 5만 원 아래까지 떨어졌으니까 거의 3분의 1 토막 난 거죠. 근데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미국에서 반등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종목들이 오늘 주가 상승률이 꽤 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카카오를 보유 중이지는 않은데 나중에 보유하고 싶긴 해요. 제가 카카오를 되게 많이 사용하잖아요. 저희 뭐 시청 투자 학교 할 때도 카카오로 계속 제가 카톡 올리고 이러니까요. 그래서 실질적인 매출액 알 수 있는 제가 소비자 입장이니까 카카오는 선호도가 높아요. 당연히 높은 거고. 그래서 카카오가 뭐 거의 뭐 독점인데 그래도 가격이 착해지면 매수하고 싶었던 종목인데 오늘 뭐 급반등을 했네요. 그리고 이제 카카오 보면 카카오만 볼 게 아니라 연동 기업을 봐야 되겠죠. 연동되는 기업을. 카카오로 이제 바로 연동되는 기업은 카카오 이제 쓰임새가 연관 있는 기업을 볼 필요가 있는데 카카오뱅크가 그렇고 카카오페이가 그런 거죠. 카카오뱅크는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잖아요. 48% 매출 증가, 영업이익 46% 증가, 당기 순이익 51% 증가로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온 거예요. 문제 그거에 비해서도 영업이익 순이익 비해서도 시총이 큰 게 문제인데 오늘 거의 20% 올라갔으니까 굉장히 지금 저번 주부터 폭발적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있네요. 왜 그럴까요? 보시면 대체당구가 보시면 최근에 엄청나게 좀 증가했어요. 대체당구 보시면 거의 뭐 작년 9월부터 계속 증가 상황인데 지금 그래서 이제 매도 쳐서 떠는 것도 있지만 너무 비싸니까 수익성 대비 9만원짜리 거의 15,000원까지 떨어진 상황이어서 너무 많이 과하게 떨어진다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지금 미국 빅테크 기업도 주가가 반등하고 이제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 네이버, 카카오 이런 것들이 반등하고 또 카카오뱅크도 카카오 연동이 됐죠. 다. 저도 카카오뱅크를 쓰고 있긴 하지만 근데 이제 수익성 대비 이제 함부로 접근할 가격은 아니다고 판단 내리지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너무 막 과하게 떨어졌으니까 또 이제 과하게 떨어진 과하게 상승하기도 하죠. 근데 실적도 괜찮기 때문에 올릴만 하죠. 근데 이제 제가 매수 그런 건 다른 관점이니까요. 아무튼 주가를 굳이 왜 올라가냐를 이렇게 고민해 보면 실제가 엄청 좋아지고 또 과하게 떨어졌다. 근데 매수 관점에 보면 좀 아직 비싸다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오늘 외인기관 양매수를 하면서 20% 올라갔으니까 이렇게 올라가지. 저번 주도 올라가긴 했지만 최고로 올라간 게 20%, 17%였고 이번 주는 거의 20%가 올랐으니까 이 저점 매수한 사람은 지금 수익률이 엄청나겠죠. 저는 이제 매수를 못했는데 아무튼 제가 소비자 입장을 알 수 있는 종목들은 정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단지 이제 그런 종목은 비싸냐 싸냐 그것만 판단해서 들어가면 되는 거죠. 제가 계속 사용하고 많이 사용할 것 같은데 그 종목을 보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이제 싸면 보유하면 좋은데 비쌀 때 사면 좀 물릴 확률이 높으니까 쉽게 접근 못하죠. 그런 방식으로 해서 접근하시면 많이 물려 있는 거죠. 그래서 밑점을 잘 모르지만 아무튼 최근에 지금 2주 만에 굉장히 많이 상승한 거죠. 지금 벌써 빨간 봉이 엄청나게 있는데 제가 이제 차트를 예전에 공부를 한동안 했었지만 지금 차트를 거의 안 보고 그러는데 아무튼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 상황이고요. 이 주가 올라가는 것은 물론 이게 워낙 밑점이 위아래 폭이 커서 최근에 기간도 매도 상황은 아니죠. 그쵸. 매도 상황은 아니라서 아무튼 급반등해서 어떤 종목이든 장이 좋으면 모든 투자들이 좋은 거예요. 올라간 게 배 아플 게 아니라 어차피 다 올라가게 되면 순환매라고 다 이제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보유 종목 오늘 안 올라갔다고 우울할 게 아니라 물론 실적이 안 좋으면 이제 쉽지 않지만 실적이 괜찮다면 이제 과하게 떨어지지 않고 그러면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게 어떤 주식 시장 원리니까요. 기다리시면 다 올라가겠죠. 아무튼 오늘 카카오는 15% 상승했고 카카오뱅크는 20% 상승했네요. 이번 종목은 카카오페이인데요. 제가 이 종목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따로 가졌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이 종목이 상한가를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총이 상한가 맞아서 7조 9천억 됐는데, 5조 먹고 이랬는데, 상한가 맞는 거 쉽지 않죠. 근데 카카오페이도 제가 이제 너무 밀접한 종목이고, 생활에서 보시면 매출도 23% 증가했잖아요. 23% 증가, 이제 영업이익이 852% 하락이니까 이게 금액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냥 그쵸? 보면 100만 원, 1000만 원, 96억 적자. 당일 순이익은 또 마이너스 46억 적자예요. 그래서 카카오페이를 분석하려면 수익성하고 따지는 건 아니고요. 보면 계속 적자니까. 근데 이제 장점은 카카오페이도 그렇고 카카오뱅크도 그렇고 매출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매출 증가할 게 예측이 되는 거죠. 계속. 그렇죠? 거의 독점이죠. 독점. 근데 보시면 마이너스차익금도 적진 않아요. 2조 원이니까 IPO 자금이겠지만요. 그래서 이제 최근 고가가 24만 원대고 최근에 이제 3만 2천 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급반등한 거죠. 지금 최저점에 산 사람이 거의 없겠지만 최저점 대비 지금 83% 올라갔어요. 물론 수익성 따지면 싸다고 말 못합니다. 말 못하는데 매출액도 보시면 PSR로 따지면 개념하면 PSR로 따지면 8조라 치면 매출액이 거의 5천억이니까 PSR로 10이 넘어가니까 그냥 비싼 겁니다. 비싼 건데 너무 떨어졌으니까 주가가 올라간 거겠죠. 근데 이제 기관 외인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죠. 영업이익 순위가 안 나오지만 매출이 계속 증가하면 어차피 어느 순간에는 이제 매출이 계속 증가할 게 예측된 종목이 하나라면 어느 순간에 영업이익이 안 나오더라도 어느 순간에 영업이익이 좋아지거든요. 당연히 오너 입장에서는 처음에야 매출 증가에 힘쓰지만 어느 순간에는 매출 증가만큼 판관을 안 쓰는 순간이 생겨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게 고스란히 영업이익 증가로 나온 걸 알기 때문에 영업이익 안 나온 종목이지만 매출 계속 증가하는 종목을 매수를 하죠. 그래서 낮은 가격에 매수해 놓으면 나중에 영업이익이 많이 나오면 그게 이제 자기가 주가 올라간 게 정당화 되니까요. 그런 작업을 많이 하죠.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비엠 이런 종목도 많이 그랬으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될 부분이가 있는 거고요. 아무튼 외인이 지금 많잖아요. 42% 갖고 있거든요. 근데 카카오페이는 보시면 싱가포르 알리페이 싱가포르 홀딩스가 34% 갖고 있으니까 그쪽 지분이 많은 거니까 여러 사람이 갖고 있는 건 아니죠. 아무튼 이 종목은 함부로 접근할 건 아니고요. 오늘 상한가 맞으면 어제 산 사람이야 어제 보니까 어제 130억 매수를 했는데 오늘 다 매도 쳤겠죠. 당연히 하루 만에 20% 수익 나는데 매도 안 치는 게 이상한 거죠. 당연히 매도 친 거고요. 오늘은 기관인 양매수해서 상한가 맞았네요. 참 상한가 맞는 것도 쉽지 않은데 운이라 봐야죠. 운이라 봐야 돼요. 그쵸? 운도 나쁜 건 아니죠. 아무튼 오늘 장이 되게 좋고 몇 종목 더 언급할까요? 아프리카 TV입니다. 아프리카 TV는 매출액이 15% 증가, 영업이익은 10% 하락, 당기순이익이 13% 하락으로서 만일 비싼 상황이라면 매출 증가했지만 영업이익 하락이기 때문에 주가는 당연히 떨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 종목 실적을 10월 28일에 발표했어요. 10월 28일 발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28 발표하고 한 14% 정도 떨어진 상황에서 옆으로 좀 횡보하다가 지금 어제 오늘 거의 24% 증가했거든요. 주가가. 그래서 최근에 지금 한 6월 이후에 매수한 분들이 지금 다 플러스 상황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을 저도 이제 좀 보유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종목을 언급할 때 그랬잖아요. 매출이 꺾이든지 매출이 안 좋아지면 무조건 매도 친다. 왜냐면 비싼 상황이니까 지금도 싸지는 않잖아요. PBR 3이 넘는데 매출이 꺾였다는 것은
미래액을 미리 땡겨 주가 올렸는데 뭐 주가가 무조건 많이 하락하죠. 거의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최근에 말이 하락한 상황이고 최근에 또 보면 기관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한 10월 하순부터 대놓고 매수하거든요. 지금 대놓고 매수하죠. 그쵸. 근데 이제 외인들은 예전보다는 매도세가 좀 약하다가 최근에 급반등해서 좀 외인들 계속 매도 상황이었거든요. 오늘로 보시면 11월 12일에 지금 거의 기관은 120억 매수했고 외인도 오늘 매도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 그렇게까지 뭐 좋은 상황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워낙 지금 이게 대표적인 종목이고 뭐 네트워크 효과 발휘하는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해서 지금 또 수익성 탁월하잖아요. 수익성 탁월하니까 외인 하루 30종목이니까 그래서 지금 기관이 매수를 많이 해서 주가를 올리긴 했는데 6% 어제 오늘 해서 거의 24% 올렸네요. 뭐 만약에 뭐 며칠 뭐 이번 주에 매수해야 했다면 뭐 솔직히 기관 내외 수익률이 엄청 높으니까 매도 칠만 하죠. 근데 제가 이제 비중이 엄청 큰 건 아니니까 뭐 매도 생각은 없고요. 지켜봐야죠. 궁금하잖아요. 그쵸.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 개인적으로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종목은 외인이 매수하면 정말 날아갈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외인은 당연히 실적을 보니까 실적이 최근에 좀 매출이 15% 생겼지만 영업이익이 좀 하락 상황 때문에 쉽게 매수 들어갈 것 같지 않은데 뭐 어느 순간 또 매수도 갑자기 들어올 수 있죠. 근데 벌써 미점이 지금 최근에 61,000원이잖아요. 61,100원인데 벌써 50% 올렸어요. 기관도 힘이 꽤 있네요 보니까. 외인 비중은 작년에 지금 거의 54%까지 갔던 건데 지금 21%도 지금 반토막 났거든요. 근데 최근 이제 기관들이 꾸준히 1년 동안 매수하고 최근에 갑자기 더 매수해서 그래도 미점 대비 50% 올렸네요. 만약 6만 원에 샀으면 솔직히 매도 칠만 하죠. 6만 원 초반에 샀으면 기관들 수익률이 높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 가격이 이 6만원대 다시 안 올 것 같다. 6만 초반대가. 그러면 뭐 홀딩 하는 거죠. 홀딩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수익률이 극대화되죠. 지금 7만원, 8만원, 뭐 9만원대 사는 분보다는 6만원 초반대 산 사람이 지금부터 주가 올라갈 때마다 수익률이 극대화되거든요. 그래서 싸게 매수했으면 더 홀딩만한 가치는 있는 것 같은데 외인 수급이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은 아직까지 계속 드네요. 오늘도 외인이 120 매도 천 거 보니까 쉽게 돌아올 것 같지 않은데 아무튼 더 지켜볼 가치는 있고요. 그런 거죠. 어떤 특히 제가 뭐 여러 번 언급했지만 실적 정말 좋은 종목을 어떻게 우연찮은 이제 운이 따라서 정말 밑에 매수했잖아요. 그럼 웬만하면 홀딩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 가격에 다시 안 올 것 같으면. 왜냐면 과거 데이터를 보면 그 가격에 안 올 가격에 샀으면 그동안 이제 홀딩한 기간 동안 보통 이 종목은 BPS가 30% 증가하잖아요. 자본기업은 30% 증가하기 때문에 그냥 30%는 이상 먹어요. 30%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회사가 망가지지 않은 한, 매출 꺾이지 않은 한 1년 동안 수익률이 극대화되거든요. 100%, 200% 더 될 수 있어요. 대신 이제 저점에 매수를 했다는 전제하에요. 뭐 그 홀딩하는 동안 기업가치가 30%씩 증가하는데 그래서 보통 이전에도 2년 전에도 보시면 3만원 한 4만원 뭐 저가 매수 한 5만원 매수했다 쳐도 2년 남지방 기간 동안 거의 주가가 거의 350% 400% 올라갔잖아요. 무섭죠. 왜냐면 이때 매수했어도 이때 동안 뭐 BPS 증가 한 50%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주가는 이제 더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기간 또 이 가격 샀으면 이 가격 안 올 것 같으면 홀딩하면 옆으로 횡보하지만 기업가는 계속 증가 중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주가를 올려버리는 거예요, 보통. 그래서 이런 게 고급 ROE 종목의 특징이고 대부분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험을 이번에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다 팔아도 한 주는 보유하셔가지고 경험을 하시면, 자 물론 한 번 경험하면 안 되겠죠. 여러 계속 반복하면 이 고 ROE 종목을 대하는 기간의 외인의 자세를 알 수 있으면 그걸 나중에 활용하면 좋죠. 그래서 이제 좀 무기를 여러 가지 가지게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보시면 또 오늘 뭐 제가 아까 언급을 했지만 인소프트가 오늘 13% 올라갔죠. 보통 뭐 인소프트도 벌써 지금 31만원 친 다음에 지금 거의 46만원이니까
밑점 치고 46% 올라왔거든요. 굉장하죠. 근데 지금 실적까지 받쳐줬잖아요. 받쳐주면 어떻게 돼요? 여기 매수한 사람은 그냥 홀딩하는 거예요, 무조건. 왜냐면 이런 상황은 보통 기간이 이제 밑점에서 매수 시작했는데 실적 잘 나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올릴 만한 정당한 사유가 부여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점 매수한 사람은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게 꾸준히 올리잖아요. 이 양반들이 매도 치기 전까지. 물론 이 양반들의 시각을 가는 것이 중요하죠. 이 양반들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4분기 또 나올 거예요. 4분기도 또 나온다. 그럼 계속 올리는 거예요, 보통. 그게 이제 추세추종해가지고 기관들이 많이 쓰는 작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죠. 처음엔 저도 이제 그런 거 몰랐는데, 제가 이제 뭐, 힐라 같은 거 경험을 계속 해보면, 어떤 상황을 매수한 것도 좋고, 또 어떤 우연찮게 정말 저가 매수했는데 실제 계속 잘 나온다. 근데 누군가 계속 사주고 있다. 그럼 가만히 두는 게 정말 그 수익률이 극대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500%를 먹는 게임을 하는 거거든요, 보통. 그런 게임인 것도 이제 책에는 안 나오지만, 진짜 실전은 정말 유효하니까. 아무튼, 저라면, 이때 매수했어요. 근데 실적이 나쁘지 않았는데, 최근 실적이 잘 나와. 근데 기관이 무식하게 매수해. 그럼 홀딩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뭐 파시더라도 한 줄은 남겨보시고, 이 양반들이 팔기 전까지, 또 이 양반들이 보는 이 실적이 꺾기 전까지, 이런 홀딩 하시면 수익률이 뭐 극대화되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때 이제 아는 거죠. 자기금 되는 거니까요. LG 생활건강인데요. 매출은 7% 하락, 영업이익은 44% 하락. 단기 순이익은 46% 하락으로서 3분기 실적이 대단히 안 좋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주가가 상승 중이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금 매출 하락폭보다 영업이 하락폭이 되게 큰 상황인데, 지금 최근에 10월 28일 저점 치고 지금 주가가 한 22% 올라온 상황이고, 오늘은 6% 상승했어요. 기간 외인 양매수 상황이고요. 이 정도 보시면 대차장고가 뜨면 꾸준히 상승 중이죠. 이게 1년 전보다 많이 상승했고요. 한 5월 17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부터 조금 하락한 거죠. 어떻게 보면 더. 근데 이 종목이 지금 실제가 안 좋은데 올라간 이유를 그런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뭐 보시면 178만 원까지 올라갔다. 최근에 지금 49만 9천 원, 거의 3분의 1 토만 난 거죠. 그래서 거의 최근에 한 1, 2, 3, 4, 5 거의 8년 신저가를 때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하게 떨어졌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기간이 지금 매도 상황 아니고 매수 상황이고, 외인도 보시면 엄청 매도 상황은 아니죠. 예전에 작년에는 계속 매도했는데 최근에는 매도 상황이라 하긴 힘들죠.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일반적으로 이 ROE 대비 PBR 보면 정말 비싼 거거든요. 왜냐면 이게 재작년에도 17, 작년 16. 근데 막 이게 PBR이 작년, 재작년에 PBR 자체가 거의 3에서 5였거든요. 3, 6까지 갔으니까 퍼가 22부터 거의 40 가까이 계속 비싼 상황인데, 지금 치명적으로 올해 실적도 꺾이고, 그러니까 뭐 주가는 작년 이제 3분기부터 매출이 하락한 거죠. 그래서 주가는 여지없이 뭐 많이 폭락한 상황이죠. 근데 최근에 이제 저가 매수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ROE나 이런 거 대비해서 PBR은 아직까지 엄청 비싼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40만원 떨어지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기존 보유자들이 괴롭겠지만 드렸는데, 제가 이제 많이 보여준 건 아니니까요. 근데 이제 너무 떨어졌다고 인식을 해서 최근에 지금 주가가 좀 올라간 상황이에요. 오늘은 6% 올라갔고요. 개인적으로 LG, 제가 전자제품은 대부분 LG 거고, LG를 싫어할 리가 없죠. LG 좋아합니다. LG고 잘 되길 바라고요. 근데 이제 실제가 안 좋은 건 좀 안타깝고, 좀 안 좋죠, 상황이. 근데 너무 저가에서 올라간 느낌이 있어요. 실적 때문에 올라간 건 아니고요. 실적이 안 좋으니까 떨어지는 건데, 또 주가 너무 저가니까 올라가는 셈인데, 이 밑점에 샀다면 50만원 전후 샀다면 홀딩할 가치는 있는 거죠. 너무 쌌다고 기관이 매수 중이니까요.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제가 이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주기적으로 올리는 것은 화요일 저녁 9시 전후, 또 금요일 저녁 9시 전후에 올리고요. 진짜 필요해서 다른 날이라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다음 주 화요일까지 실적을 발표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실적 나오는 종목은 계속 언급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현금이 있다, 저도 오늘 종목을 매수를 했어요. 아직 안 올라간 종목을. 뭐 올라간 종목을 예를 들어서 막 제가 아프리카를 지금 매수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매수하고 그게 지금 플러스 상황인데 그걸 좀 많이 올랐다고 매수할 건 아니고, 이제 자기가 원하는 가격이 있는데 매수를 하고 더 떨어지면 계속 매수하다가 올라가는데 다시 이제 밑점치고 올라가는데 처음 매수했던 가격을 넘지 않은 한 계속 이제 보유하고 싶잖아요. 지금 장이 좋아졌으니까 더 이제 추가 매수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그 처음에 매수했던 가격을 훨씬 상황에서 올라버리면 그때 이제 매수 안 하는 게 현명하죠. 차라리 아직 안 올라간 종목 중에서 실적 괜찮은 종목을 보유하는 게 마음이 편하죠. 수익성은 좀 다른 문제예요. 막 올라간 종목을 더 사는 게 수익성이 높을 수는 있지만, 뭐 잃지 않는 투자가 먼저니까요. 이제 벌써 처음 매수했던 가격을 밑점 치고 훨씬 상해서 올리는 종목은 사는 것보다는 그냥 아직 더 올라온 종목, 실적은 괜찮고 더 올라온 종목 중에서 매수하는 게 마음상 편하고 아닌 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올라온 거 제가 뭐 좀 플러스인 것도 좀 있는데 그걸 뭐 추가 매수할 건 좀 아니고 아직 몇 프로 플러스 아닌 종목을 오늘 매수했고요. 뭐 그런 종목을 주로 매수하는 게 현명하죠. 왜냐면 제가 이제 몇 개월 동안 계속 괴로워했잖아요. 굉장히 괴로워했죠. 근데 지금 최근에는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막 당황하는 거죠. 당황하고 더 수익성, 더 높은 게임을 해야 돼 이런 생각하지만, 뭐 1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올해 이제 연말이라든지 내년 초까지 해가지고 뭐 몇십 프로 수익 나면 그걸로 만족해야죠. 그래야지 다음에 이제 또 이번에 경험했으니까 저가 매수에 주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튼 제가 최근에 매수한 거 웬만하면 매도 잘 안 쳐요. 그게 현명하지 않고 물론 생활비 드니까 생활비야 잘 알아서 하는 거고, 아껴 써야죠. 전업 투자들은 아껴 쓰는 거예요. 제가 안 아껴 쓴 적이 있어서 좀 후회를 많이 하는데 앞으로는 계속 아껴 쓰면서 생활할 겁니다. 법비도 굴고 대부분 전업 투자나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아껴 써야 돼요. 아껴 쓰고 그게 답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일주일에 2번은 웬만하면 올리고요. 나머지 시간에는 이제 올릴 필요성이 있으면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좀 긴 시간 들으시다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아무튼 이번 주말은 저희들이 즐겁게 보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다음 주부터는 뭐 다음 주에도 좀 떨어질 수 있겠지만 앞으로 이제 얼마 저희가 몇 달 동안 겪었던 그런 상황은 잘 오지 않을 것 같죠. 그렇죠? 아무튼 즐겁게 보내고요. 주식사라는 게 필연적으로 괴로움이 수반되는 직업 같아요. 어쩔 수 없고요. 대신 장기적으로 수익이 나면 물론 자랑할 건 아니지만 그냥 돈이 많이 뭐 여윳돈 있으면 풍족해지잖아요. 마음이 좀. 그쵸? 그런 측면에서 주식투자가 장점이 있으니까 뭐 그 서로 그거 다 알고 있으니까요. 아무튼 이번 연말에는 좀 따뜻한 크리스마스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